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천기연구원 운강입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성별을 남겨주시면 간단한 무료 사주 풀이와 소원 성취 기도를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2025년은 닭띠에게 인간관계에서 조정과 정리가 필요한 한 해였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닭띠는 유금의 기운을 타고났고 올해는 을사년으로 간지상 목화의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을목은 유금을 극하는 상극관계를 이루며 이는 닭띠가 외부로부터 간섭이나 압박을 받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직장 내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갑작스러운 갈등이나 책임의 전환이 발생하기 쉬웠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감정적 문제나 역할 분담에 대해 직접 맞닥뜨려야 하는 해였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금의 성향인 정확함과 절제력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관계를 재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단절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조율하고 타협하려는 자세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유금은 원래 정리를 잘하는 기운이기에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관계에 집중하면 인간관계에서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인연을 유지할지 끊을지에 대한 분별력이 닭띠에게 중요한 화두가 되었으며 조화 속에서 새로운 균형을 잡아가는 시기였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닭띠는 유금의 기운을 지녀 꼼꼼하고 세부적인 면의 강점을 보입니다. 하지만 올해의 간지인 을사년은 목과 화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여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새로운 시도와 유연한 사고를 요구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목은 시작과 성장을, 화는 확산과 열정을 뜻하기에 닭띠가 기존의 익숙한 환경에서만 머문다면 발전이 어려웠고 과감하게 전환해야 흐름을 탈 수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존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것이 성과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업무나 개인 활동의 영역에서도 변화가 요구되었습니다. 반복적인 일상보다는 창의성과 기획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고 유금은 본래 손재주와 집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디자인, 기획, 예술, 분석, 수공예 등 세밀한 작업에서 강점을 보였습니다. 특히 목화 기운은 배우는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관심 있던 분야에 도전하기에 좋은 해였습니다. 물론 시도에는 실패가 따르기도 하지만 그것을 경험으로 전환하고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는 자세가 중요했습니다. 닭띠는 올해 도전하는 만큼 얻을 것이 많은 운세를 맞이했으며 틀에 얽매이지 않는 열린 마음이 재능 확장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창의적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연 닭띠에게는 재정운에서도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찾아오는 복합적인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유금은 금전 감각이 예리하고 자산 관리에 능한 편이지만 2025년의 간지인 을사년은 화의 기운이 매우 강한 해였습니다. 화는 금을 녹이는 작용을 하기에 무리한 소비나 성급한 투자는 닭띠에게 손실로 돌아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한편 화는 또 다른 의미로는 빠른 재정적 순환과 기회를 의미하기도 하므로 잘만 활용하면 뜻밖의 이익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닭띠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했습니다. 계획 없이 재정을 운영하면 큰 흐름에서 밀려나기 쉬운 해였으며 특히 투자나 계약과 같은 큰 돈이 오가는 문제에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수였습니다. 유금의 특성상 분석력과 판단력이 뛰어나므로 자신이 가진 강점을 살려서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요소는 사전에 차단해야 했습니다. 올해는 단순한 저축보다 어디에, 왜 쓰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소소한 소비조차 명확한 목적과 연결되어야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정 흐름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선 단기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산을 구성하고 목표 지향적 소비 습관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쌓였을 때 닭띠는 비로소 재정적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재정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집중한 닭띠는 자연스럽게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긴장감을 함께 떠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은 외부 활동과 내적 갈등이 동시에 작용하는 해였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누적되기 쉬운 시기였습니다. 유금은 본래 기운이 안쪽으로 응축되는 속성이 있어 스트레스를 밖으로 잘 표출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정서적인 긴장이 신체에 고스란히 축적되어 피로와 소화 불량, 만성적인 위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일이나 관계에 몰두하는 것도 좋지만 무리한 몰입은 오히려 일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유금은 폐와 대장 그리고 금과 상극인 화는 심장과 소화기와 연결되어 있어 화기가 강한 을사년에는 위장과 장계통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더운 계절일수록 위가 쉽게 약해질 수 있으므로 지나친 냉음식 섭취나 식사 불균형은 피해야 했습니다. 닭띠는 올해 반드시 규칙적인 생활 패턴과 휴식 루틴을 유지해야 했고 몸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습관을 들여야 했습니다.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고 마음을 쉬게 하는 명상이나 산책 같은 행위도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운과 연결되는 건강 기반을 만들어주는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한 닭띠는 일상의 소소한 순간에서도 중요한 기회를 감지할 수 있는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은 겉보기에 평범하고 작아 보이는 일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큰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해였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유금은 세밀한 관찰력과 판단력을 타고났기 때문에 남들이 지나치는 단서에서 가치 있는 가능성을 읽어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점은 즉각적인 성과보다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변화와 잘 어울렸습니다. 닭띠에게 올해는 시작보다 지속이 더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을사년의 화 기운은 겉으로는 급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천천히 축적되는 열기와 같아 오랜 준비 끝에 성과가 드러나는 구조였습니다. 닭띠는 갑작스러운 행운을 기다리기보다는 작은 일 하나하나에 성실함을 더하며 긴 흐름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비록 성과가 더디게 나타나더라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자신만의 방향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엔 별다를 것 없어 보이는 노력일지라도 그 안에는 분명 성장의 씨앗이 숨어 있었으며 이를 끝까지 키워낸 닭띠는 생각보다 큰 결실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일상의 작은 기회를 소중히 여긴 닭띠에게는 그 기운을 붙잡아 둘 수 있는 작고 상징적인 물건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500원짜리 동전은 단순한 화폐를 넘어선 운의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숫자 5는 오행 전체의 균형을 뜻하며 유금을 타고난 닭띠에게 중심을 잡아주는 수로 작용합니다. 특히 2025년은 화의 기운이 강한 해로 금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기운을 안정화하는 상징물이 필요했던 해였습니다. 500원 동전은 동그란 원형으로 순환과 회복을 뜻하고 금속이라는 재질 자체가 금의 기운을 강화해 줍니다. 이를 천주머니에 담아 지갑이나 몸 가까이에 지니면 금전 에너지가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고 부드럽게 흐를 수 있습니다. 특히 숫자 5의 중심성은 닭띠가 재정적인 판단을 내릴 때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500원 동전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재물운을 다듬고 이끌어주는 하나의 기운의 매듭이 되며 2025년을 살아가는 닭띠에게 조용하지만 강력한 복의 상징이 되어 주었습니다. 금전운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싶은 닭띠에게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 오행의 흐름을 보완해주는 실제적인 아이템이 필요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금석, 즉 라피스 라줄리를 중심으로 한 청색 계열의 원석은 2025년에 강력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석입니다. 닭띠는 사주에서 유금의 기운을 타고났고 올해는 을사년으로 화의 기운이 지배하는 해입니다. 금은 화에 의해 극을 당하므로 금기운이 손상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곧 판단력의 흐트러짐이나 재정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금과 조화를 이루는 수의 기운입니다. 수는 화기를 식히고 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청색 원석은 닭띠에게 안정과 냉정을 선사하는 균형의 장치로 작용합니다. 청금석은 예로부터 지혜와 통찰, 직관과 침착함을 상징하며 사주적으로는 수의 기운이 담긴 결정체로 여겨집니다. 닭띠는 본래 재정 감각이 뛰어난 띠이지만 기운이 흔들리는 해에는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해 손재를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원석은 감정적 판단을 이성적으로 걸러주는 역할을 하며 냉정하게 기회를 분별하도록 도와줍니다. 지갑 속에 작은 청금석을 넣거나 팔찌나 목걸이 형태로 몸에 지니면 효과가 있으며, 특히 손목은 에너지 흐름의 주요 통로이기에 팔찌 착용이 더욱 좋습니다. 원석의 맑고 서늘한 기운은 닭띠의 내면을 정리하고 외부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줍니다. 단순한 장신구를 넘어 2025년 재물운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실질적인 수의 수호석입니다. 2025년에 닭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흔들리는 흐름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힘이었다. 유금의 기운을 지닌 닭띠는 원래 내면이 단단하고 판단력이 명확한 편이지만, 올해처럼 화기의 작용이 강한 해에는 금이 극을 당하며 자신의 흐름을 잃기 쉬운 해였다. 이럴 때는 기운 자체를 붙잡아주는 상징이 필요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육각형 구조의 황동소품이다. 육각은 사방과 상하, 즉 6방향의 조화를 뜻하며, 사주적으로도 천지인 삼재의 균형을 담고 있는 형상으로 길하게 여겨진다. 여기에 황동이라는 금속 재질이 더해지면 금의 기운이 더욱 견고하게 보완되므로 닭띠에게는 매우 이상적인 기운 보강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소품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흐트러지기 쉬운 운세의 중심축을 고정해주는 장치로서 작용한다. 특히 재정 에너지가 불안정한 해에는 특정 공간에 기운을 머물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황동 육각 소품을 책상 위, 금고 근처, 지갑을 두는 위치처럼 금전 중심이 되는 곳에 놓아두면 효과가 더욱 커진다. 소형으로는 펜던트나 열쇠고리 형태로 휴대할 수도 있으며, 황동 특유의 묵직한 질감은 닭띠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집중력을 함께 제공한다. 육각의 완전한 대칭은 어느 한쪽으로도 쏠리지 않는 균형을 뜻하며, 이는 곧 재정 감각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는 상징이 된다. 닭띠에게 이 소품은 한 해의 재물운을 붙들고 외부의 충격에서 자신을 보호해줄 단단한 기둥이 되어준다. 단단한 형상과 재질을 통한 중심 잡기가 필요했던 닭띠에게는 그 중심을 부드럽게 감싸고 균형 있게 유지해주는 유연한 보완제 또한 중요했습니다. 노란색 손수건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소품입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노란색은 토의 기운을 상징하며, 토는 금을 낳는 생의 오행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유금의 기운을 타고난 닭띠에게 토의 기운은 내면을 다지는 영양분과 같은 역할을 하며, 특히 화기가 강한 을사년에는 이 토의 기운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금의 흐름을 지켜내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노란색 손수건은 이 토의 기운을 일상에서 손쉽게 지닐 수 있는 상징적 매개체로 작용하며 행운을 담는 그릇 같은 기능을 해줍니다. 이 손수건은 작고 가볍지만 운의 안정에는 의외로 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항상 몸 가까이에 두는 것이 좋으며, 주머니나 가방 안 혹은 지갑 옆에 함께 넣어 다니는 방식으로 기운이 흙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수건을 늘 정갈하게 관리하고 이 물건에 감사의 마음을 담는 태도 역시 흐름을 더욱 긍정적으로 전환시켜주는 요인이 됩니다. 단순한 천 조각일지라도 그것이 상징하는 토의 기운은 닭띠에게 안정과 순환, 재물의 흐름을 다스리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은 조화와 균형, 중심의 유지가 관건이었기에 노란색 손수건은 작지만 실질적인 운의 조율 도구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노란색 손수건이 토의 기운을 부드럽게 불러들이며 금전 흐름의 기반을 다져주었다면, 호환석 팔찌는 보다 적극적으로 금의 기운을 끌어올려 재물운을 한층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호환석은 황금빛과 갈색이 어우러진 보석으로 전통적으로 보, 행운, 재물의 흐름을 상징해온 돌입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보면 이 보석은 토의 기운을 강하게 담고 있어 금을 생하는 원천으로 작용합니다. 유금의 기운을 타고난 닭띠에게는 이 토의 보완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2025년처럼 화기의 작용이 강한 해에는 더욱 필요합니다. 호환석을 통해 토의 기운을 보완하면 닭띠의 금기운은 손상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 보석의 가장 큰 장점은 외부 에너지로부터 닭띠를 보호하고 내면의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데 있습니다. 금전과 관련된 판단에서 흔들림을 줄이고 필요 이상의 불안이나 조급함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닭띠는 재정 감각이 빠르지만 때로는 결단을 망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호환석의 에너지는 그런 심리적 불균형을 조율해 줍니다. 손목은 에너지가 순환하는 중요한 통로이므로 팔찌 형태로 착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착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갑이나 금전과 관련된 공간에 보관해도 기운은 전달됩니다. 단, 호환석은 부정적 기운을 흡수하는 특성이 있어 주기적으로 흐르는 물에 씻거나 햇빛에 말려 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닭띠에게 호환석 팔찌는 단순한 액세서리를 넘어 재물운을 푹 돋고 스스로의 가치를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